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40살의 젊은 처자입니다. 오랜만에 컴퓨터 앞에 앉은 이유는 시댁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며느님들이 들어주시길 바라며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가난한 형편이라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월세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락한 집을 해주지 못해 미안하셨는지 자주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내가 좀 잘났으면 우리 새혁이한테 좋은 집을 해주는 건데 지내기 불편하지. 방이고 주방이고 너무 좁구나. 이거밖에 못해줘서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전 이것보다 좁은 고시텔에서도 지내봤어요. 거기에 비하면 천국이 따로 없다고요. 그러니 괜히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도 혼수 같은 거 거의 해오지 못했잖아요. 우리 며느리가 마음씨도 참 예쁘구나. 둘째 아들도 너 같은 여자를 만나면 좋겠다. 도련님은 저보다 훨씬 좋은 여자를 만나야죠. 어머님, 아직 식사 전이시죠? 제가 저녁 차려드릴게요. 예, 일 없다. 신혼집에 와서 밥 얻어먹는 시모가 되긴 싫다. 그냥 반찬만 주러 온 거야. 부족하면 또 이야기해라. 어머님, 매번 감사해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반찬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렇게 칭찬해주니 더 해주고 싶네. 그래, 이만 가볼 테니 식사를 하고 편히 쉬어라. 시어머니는 이렇게 매주 한 번씩 반찬을 채워주셨고 가진 게 있으시면 꼭 나눠주셨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동생 역시 성격이 점잖으시고 온순하셔서 시댁 식구들을 만나는 게 즐겁고 좋았어요. 남편과 저는 중소기업 생산직 현장에서 일하며 만난 사이예요. 결혼 이후에도 매일같이 공장으로 출근했고 같이 일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24시간을 붙어 있어서 신혼생활이 행복하기만 했어요. 가진 게 없지만 사는 건 행복했으니 삶의 만족도가 높았는데 2년 뒤 시아버지가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땅이 있었는데 그곳이 개발된다고 해서 땅값이 폭등하자 땅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답니다. 여보, 한준아, 한서가 그리고 세아가. 내 땅이 개발된다는구나. 평당 100만 원씩 쳐준다고 해서 총 20억 부자가 되게 생겼다. 이건 조상님이 도와주신 거야.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열심히 사니까 하늘에서 선물을 내려주신 거라고. 여보, 우리한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네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아버님, 어머님 축하드려요. 두 분 고생을 그렇게 하시더니 드디어 복이 들어오네요. 세아가, 이게 다 내 덕이다.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생긴 일이야. 아무래도 내가 우리 집 복덩이인가 보다. 복덩이라니요. 전 그저 한준 씨를 사랑하는 것 말고 한 게 없다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어머님. 제 축하에 이어 남편과 시동생이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축하드려요.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지 계획 세우셨어요? 두 분이 노후를 위해 잘 쓰셨으면 좋겠네요. 엄마, 형수님이 들어와서 이런 대박이 터진 거니까 형수님한테 집 한 채 해드려요. 도련님, 아니에요? 무슨 그런 말씀을. 시동생에게 손사래를 치며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엷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모든 건 천천히 생각해보자. 우리 식구가 잘 사는 방법을 모의해보고 결정하마. 일단 땅부터 팔고 생각하자. 시부모님은 그렇게 큰 소식을 전하셨고 얼마 뒤 땅을 팔고 20억의 돈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먼저 주택을 마련하셨어요. 저희가 사는 지역이 지방이라 수도권만큼 비싸지 않아 시부모님은 7억으로 70평 주택을 사셨어요. 저희 부부와 시동생은 당연히 축하드렸고 앞으로 잘 지내시길 바랐어요. 어머님, 아버님,
집이 진짜 좋아요. 마당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집안도 호텔 같아요. 너 호텔은 가보고 그런 말 하는 거니? 네, 신혼여행 때 한번 가봤어요. 예, 너무 오버하지 마라. 이런 집에 사니까 체면을 지켜야 하지 않겠니? 그러네요. 제가 너무 호들갑 떨었죠. 시어머니는 땅을 팔고 나서부터 저를 대하시는 게 조금 달라지셨는데 집을 마련하시고 나서는 거의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하셨어요. 예, 넌 마당 좀 쓸어라. 낙엽이 쓸어도 끝이 없네. 그리고 나서 밥 차려라. 한우를 사 왔으니까 잘 준비해라. 한우요? 정말 맛있겠어요. 어머님, 또 체면 지키라고 말한 게 5분이 지났니? 하여튼 빨리 쓸고 들어와라. 저는 마당을 깨끗이 쓸고 시댁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서 한우를 보고 엄청 놀랐습니다. 어머님, 이거 이 플레이트네요. 이런 건 처음 먹네요. 촌스럽기는 고기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뭘 그렇게 신기하게 보냐? 미디움으로 잘 구워서 한 상 차려봐라. 네, 어머님. 잘 구워볼게요. 저는 고기를 열심히 굽고 식탁에 밥과 반찬을 차렸습니다. 한우를 한 점 먹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고기를 담은 접시를 저에게서 멀리 떨어뜨리셨어요. 눈치를 보니 제가 먹는 게 아까워서 남편과 시동생 앞에 가져다 둔 것 같았습니다. 이에 저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기 굽느라 냄새를 맡아서 그런지 헛배가 부르네요. 아버님, 어머님 많이 드세요. 도련님하고 당신도 많이 먹어. 그러자 남편이 한우 한 점을 잡아서 제 밥그릇 위에 올려줬습니다. 먹어. 굽느라 고생 많았어. 고마워. 시어머니는 저를 날카롭게 쳐다보고 있어서 고기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고기 맛이 어떤지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먹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조금 변해서 어색하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오시겠지 하며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보름 뒤 역시나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세아가, 지금 바쁘니? 내가 지금 너랑 뭘 좀 하고 싶어서 연락했어. 지금 퇴근하는 길이에요, 어머님. 그래, 그럼 내 아들하고 같이 와라. 내가 소개해줄 친구가 있다. 시어머니가 유난히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이윽고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당에 귀여운 말티즈 한 마리가 꼬리를 살랑거리며 흔들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왔니? 내가 소개해줄 친구다. 아니, 이제부터 우리 식구지. 뽀삐한테 인사하거라. 진짜 예뻐요. 어머님, 뽀삐야 안녕, 반가워. 내가 내 언니야. 그래, 내가 언니니까 잘 좀 챙겨줘라. 말 나온 김에 우리 뽀삐 산책이나 시키러 가자. 새아기, 너는 봉투 챙겨라. 네? 봉투는 왜요? 뽀삐가 집안에서는 똥을 못 싸, 밖에 나가야만 보리를 보는 녀석이란 말이야. 얼른 챙겨라. 네, 알겠어요, 어머님. 남편은 시댁 안에 들어갔고 저는 봉투를 챙겨서 시어머니의 뒤를 따라 강아지 산책을 갔어요. 이윽고 뽀삐가 똥을 한 덩이 싸자 시어머니가 소리치셨어요. 너 뭐 하고 거기 있니? 빨리 좀 쫓아와라. 여기 똥 치워. 다른 강아지들 보느라 그랬어요. 아이고, 뽀삐가 똥을 참 예쁘게 쌌네요. 저는 냄새나는 뽀삐의 똥을 봉투에 담고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뽀삐 이 녀석이 산책을 하며 싼 똥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작은 몸집에서 얼마나 많이 쌌던지 봉투가 묵직했답니다. 그렇게 강아지 산책을 다녀오자 시어머니가 다음 일을 주시더군요. 예,
미지근한 물로 우리 뽀삐 샤워시켜라. 그리고 드라이기로 털 말려주고. 아, 강아지 칫솔도 있으니까 그걸로 양치도 시켜줘. 네, 그걸 저 혼자 다 하라고요? 그럼 저녁 식사는 어머님이 준비하실 건가요? 이런 저택에 사는 내가 주방에 들어가야겠니? 오늘 도우미 아줌마 안 오니까 내가 저녁 차려라. 빨리빨리 움직이면 금방 알 수 있다. 네, 알겠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변할지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평일 저녁에 시댁에 불러 강아지 똥 치우게 하고 밥까지 시키시니 신경이 복잡했어요. 어쨌든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이니 강아지를 시키고 밥을 하려는데 주방에서 남편이 재료를 다듬고 있더라고요. 저는 고마워서 남편 엉덩이를 톡톡 쳐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고맙긴. 같이 준비하자. 저희 둘이 나란히 서서 채소를 다듬고 닭을 씻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을 부르셨어요. 한준이, 너 거기서 뭐하냐? 내가 너 주방에서 시다발이 하라고 키웠니? 넌 이제 이 저택에 사는 부자의 장남이야. 그런 위인이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 넌 방에 들어가서 좀 누워 있어라. 일이 힘들었을 텐데 좀 쉬라고. 엄마, 냅두세요. 그냥 이거 할래요? 제 아내가 이 집종도 아닌데 왜 혼자 해야 해요? 강아지 똥 치우고 밥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의 말에 시어머니가 격불하더니 저를 보고 소리치셨어요. 야, 큰 며느리. 내가 시켰지? 나한테 불만이 있으면 직접 말하지. 왜 내 아들을 시켜서 모자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어?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지키려고 하는 소리예요. 엄마, 돈이 생기고 많이 달라진 거 아세요? 제 아내를 대하는 게 꼭 조선시대 신녀 다루는 것 같다고요. 그러지 말아주세요. 뭐야, 이놈아, 저 팔불출 자식. 그래, 니들 둘이서 오붓하게 밥 차려라. 공장 커플이 아주 잘 어울린다. 그걸 이제 아셨어요? 우린 환상의 커플이에요. 시어머니는 열이 오르신 듯 강아지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가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왜 그렇게 대들었냐고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여보, 왜 어머님한테 대들고 그래? 대들긴 뭘 대들었다고 그래. 당신을 좀처럼 부리는 것 같아서 할 말을 한 것뿐이야. 당신도 엄마가 시키는 거 다 들어주지 마. 나중에 어머님이 나한테 더 심하게 뭐라 하시면 어쩌려고. 그런 게 무서우면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그냥 한 귀로 흘리든가 똑같이 맞받아치든가 해. 그이는 전적으로 제 편이긴 했지만 이렇게 시어머니 앞에서 대놓고 뭐라 해서 제 입장만 난처해졌답니다. 시어머니와 사이가 조금 안 좋아졌는데 며칠 뒤에 시동생이 좋은 소식을 들고 왔어요. 시댁에 결혼할 여자를 소개해준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달려갔답니다. 저는 예쁘장하게 생긴 예비 동서에게 반갑게 인사했어요. 반가워요. 저랑 동서지간이 되겠네요. 그런데 동서는 제 손을 무시하더군요. 까칠한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스캔하며 아, 네, 그래요. 형님 되실 분이 이렇군요,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됐다. 그네, 너는 왜 나 되고 그러냐. 가서 밥이나 차려라. 오리 사 놨으니까 백숙이나 해라. 그리고 갈비찜도 하고, 라고 하셨고, 동서가 어머님, 저 파스타도 먹고 싶은데요, 라고 했습니다. 들었지? 파스타도 해라. 동서가 제 인사를 무시한 것도 기분이 안 좋은데 시어머니가 모든 일을 저에게 시켜서 많이 언짢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망치기 싫었던 저는 조용히 주방으로 갔고 이어서 남편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랑 같이 하자. 기분 안 좋아도 음식에 독은 타지 말기.
독을 타지 말라고, 이 남자야. 내 기분 풀어주려고 별소리를 다 하네. 여보, 내가 옆에서 조수할 테니까 뭐든지 시켜. 알겠어. 그럼 일단 들통에 물 받아줘. 그 이유와 저는 같이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저 혼자 했으면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텐데 남편이 도와줘서 1시간 만에 다 차렸어요. 그리고 다 같이 식탁에 앉았는데 의자 하나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멀뚱히 서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야, 뭘 그렇게 서 있냐? 넌 우리가 밥 다 먹으면 그때 먹어라. 나가서 뽀삐나 산책시켜라. 뽀삐가 이틀 동안 똥을 못 쌌으니까 오래 있다가 들어와라. 네, 뽀삐 산책이요. 어머님, 저도 이 집 식구인데 같이 대화 나누면 안 될까요? 지금 내가 낄 자리가 있어 보이냐? 하여튼 가난하게 살아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니까. 야, 앞으로 평생 볼 식구인데 나중에 대화 나눠도 되잖아. 어여 나가서 뽀삐랑 놀다 들어와라. 남편이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제가 그이의 어깨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안 그래도 속이 더부룩했는데 바람이나 쐬고 와야겠어요. 전 뽀삐랑 놀고 올 테니 맛있게들 드세요. 여보, 자기도 많이 먹어. 괜히 일어나지 말고, 알았지? 그이는 화가 난 것 같았지만 애써 참으려고 했어요. 이윽고 뽀삐를 데리고 대문 밖을 나가 1시간 가까이 산책을 하고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식사를 마치고 벌써 나갔더라고요. 더 오래 있으면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친해지려고 했는데 그 기회를 다음으로 미뤄야 했죠. 저는 늦은 저녁을 혼자 먹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흰소리를 하셨어요. 예, 내 동서는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땅 부잣집 딸이다. 괜히 기강 잡는다고 괴롭히고 그러지 마라. 그러며 제가 누굴 괴롭힐 성격인가요? 어머님, 전 그저 동서가 생겨서 기분이 좋을 뿐이에요. 좋기도 하겠다. 너랑 집안 차이가 크게 나는데 자존심도 없니? 으이고, 됐다. 내가 너만 보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이렇게 수십억 부자가 빨리 됐다면 너 같은 애는 내 며느리로 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요. 참고 있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아버지가 물려받은 땅이 개발된 건 축하할 일이지만 이렇게 180도로 변하시니까 실망스럽습니다. 여보, 일어나자. 음식 다 식어서 맛도 없다고. 내가 비싼 거 사줄 테니까 나가자고. 여보, 왜 그래? 어머님, 아버님 놀라셨잖아. 그래서 뭐? 얼른 일어나. 저희 나갑니다. 그이는 제 손목을 잡고 시댁 밖으로 나갔어요. 사실 속으로는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그이가 저를 존중해주니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달 뒤 시동생이 결혼식을 올렸고 시댁 근처에 근사한 아파트를 얻었어요. 집들이 때 한번 가봤는데 부럽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언제 그런 집에서 살아보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때때로 시댁에 온 식구가 모였는데 늘 주방에 들어가는 건 저와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는 아예 들어올 생각도 없었고 시아버지와 시동생도 방관하고 가만히 있었네요. 몇 달이 지나자 동서가 저에게 대하는 태도는 시어머니와 비슷해졌어요. 형님, 뽀삐 똥 쌌어요. 가서 좀 치워요. 어디에 쌌는데 냄새 안 나요? 시부모님 방에 가봐요. 알겠어. 내가 치울게. 제가 방으로 걸어가자 동서가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더군요. 평생 뽀삐 똥이나 치우고 살아라. 너는 내 머리 위에 앉아있다. 이 가난뱅이의 멍청한 년아.
저는 못 들은 척 휴지를 가지고 뽀삐의 대변을 치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찜질방에 가서 몸을 풀고 나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시어머니와 동서를 만났습니다. 어머, 어머님,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에요? 내가 왜 여기서 나오냐? 아, 찜질방. 우리도 찜질하고 나가는 길이다. 네, 그런데 왜 못 봤죠? 그리고 위층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바로 위층은 모텔 아닌가요? 얘가 왜 이렇게 꼬치꼬치 묻는 거야?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위로 올라가더라. 그리고 찜질방에서 얼굴 가리고 땀 뺐으니 마주치지 않은 거겠지. 형님, 어머님이랑 제가 어딜 다녀가든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아니, 내 말은 같이 찜질하면 좋았겠다 이런 뜻이었어. 우리랑 같이요. 형님 주제 파악을 좀 하셔야죠. 아무리 같은 며느리여도 급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어울릴 생각을 하세요? 내 말이 그거다. 사람이 그에 맞게 어울려야지. 너처럼 없는 내가 우리랑 어울리면 자존심만 깎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쭉 혼자 찜질해라. 괜히 귀찮게 연락하지 말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이 비교하는 말을 하자. 기분이 역시나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저를 그렇게 싫어하니 더는 노력하지 말고 거리를 둬야겠다 싶었어요. 남편도 시댁에는 특별한 날이 아니면 가지 말자고 해서 한동안 시댁에 발을 들이지 않았답니다. 저희 부부 둘 사이는 금슬이 너무 좋아서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 매일 밤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 임신하게 되었답니다. 시댁에 소식을 전하러 한번 찾아갔는데 시아버지가 조금 기뻐하시고 시동생은 한마디 축하의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동서는 네 집게가 짓나 하는 듯한 표정으로 별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욕을 먹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회사 사장님은 제가 임신했다니까 공장에서 빼주시고 사무실에서 간단한 업무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그리고 입맛이 돌면서 하루에 먹는 양이 엄청났답니다. 하루 3끼 밥은 기본에다 간식으로 빵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당신 빵순이네 무슨 빵을 그렇게 먹어? 다른 거 먹고 싶은 거 없어 비싼 것 좀 사달라고 해봐. 비싼 거 난 이 빵이 제일 당겨. 다른 건 별로 먹고 싶지도 않아. 곰보빵, 소시지빵, 단팥빵, 슈크림빵 이것들만 보면 환장하겠다니까. 그리고 빵이 싸지도 않아. 내가 먹는 걸 봐봐. 하긴 많이 먹기는 하지. 그래도 다른 거 먹고 싶은 게 생각나면 언제든지 말해. 새벽에도 달려가서 사올 테니까. 우리 남편이 최고네. 고마워. 여보. 그럼 어디 달려가지 말고 나랑 비행기 타자. 비행기 뭐 또 홍콩 가자고. 오케바리 지금 바로 탑승하겠습니다. 그이와 저는 임신한 내내 재미있고 행복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남편 하나는 정말 잘 만났다는 확신이 매일같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제 배가 불러왔고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시어머니와 동서를 오랜만에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예쁘게 차려입고 어딜 가는 건지 입이 귀에 걸려 있었어요. 동서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거의 2달 만이죠. 너구나. 이제 배도 나왔네. 네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키울 생각이니? 설마 시부모한테 기대려는 건 아니지 행여나 그런 욕심 부리지 마라. 나랑 네 시아버지는 노후 자금 말고는 남은 게 없으니까. 아, 네, 당연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랑 남편이 알아서 잘 키울 거예요. 친정 부모님이 아기 봐주신다고 하셔서 어머님을 귀찮게 할 일은 없을 겁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그래도 내가 아주 생각이 없지는 않구나.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자 동서와도 인사를 했습니다.
형님 병원 다녀오는 길인가 봐요. 배가 많이 나오셨네. 응, 동서 오랜만이야. 그런데 어딜 가는 길이길래 어머님이랑 곱게 차려입고 어디 가는 길이야? 그건 형님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좋은데 가는 줄만 아세요. 좋은데, 그렇게 대답하니까 더 궁금해지네. 어머님 좋은데 가시면 저도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내일 모레 애 엄마가 될 애가 아직도 눈치가 그 모양이냐? 으유, 지겨워라. 어머님 원래 없는 사람이 꼭 있는 사람들한테 끼려고 하잖아요. 거지 근성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가볍게 무시하고 우리 갈 길 가면 돼요. 동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거지 근성 내가 매번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여. 네, 가만히로 보여요. 아무짝에 쓸데없는 가만히 야 시비 걸지 말고 저리 가라. 집에 가서 빵이나 처먹어라. 어머님 너무하세요. 처음엔 이러시지 않았잖아요. 제가 딸 같다고 하시면서 친절하게 대해주셨잖아요.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가 내 딸 같다는 거야? 야, 나한테 딸 같은 며느리는 내 옆에 있는 둘째 며느리다. 너는 그냥 됐다. 세아, 가자. 넷 아버님 롱 형님 빵 맞고 빵 터지지 마세요. 두 사람은 저를 실컷 조롱하고 어디론가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분노가 차올라서 바로 집으로 가지 못하고 두 사람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몰래 뭐 하는지 보고 싶더라고요. 왜 그런 행동을 했냐고 물으시면 뭐라 대답할 재간은 없습니다. 아마 뒤에서 반항이 하고 싶었나 봅니다. 저는 소심하게 시어머니와 동서 뒤를 쫓아가는데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찜질방 건물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기억이 떠올랐는데 그때도 옷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고 화장도 풀 메이크업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찜질방에 가는 복장은 아니었죠. 그래서 두 사람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몇 층에서 멈추는지 기다려봤어요. 꼭대기층인 모텔에 도착하더군요. 고부간의 모텔에 가는 이유가 뭔지 골똘히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떠올려봐도 해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곧 저도 모르게 소름 끼치는 상상을 했습니다. 설마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가 아닌가 하는 미친 생각을 했답니다. 어머 미쳤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설마 두 사람이 저는 머리를 흔들며 생각을 떨치려고 했는데 자꾸 의심이 가서 건물 앞 빵집에 앉아 두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빵을 10개 넘게 먹어가며 유리 너머로 감시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2시간 뒤에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그래서 바로 빵집에서 나와 두 사람의 뒤를 밟았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세아가 오늘 진짜 좋았다. 저도요. 어머님 완전 짜릿하고 스릴 있었어요. 우리 내일도 가는 거지. 그럼요. 당연한 말씀을 우리가 이러는 거 내 시아버지랑 네 남편이 모르겠지. 어머님 절대로 들킬 일 없어요. 저만 믿으세요. 그래 우리 사랑스러운 며느리만 믿으마. 그런데 세아가 너 치마가 돌아갔어. 어머 아까 나올 때 대충 입고 나와서 그런가 봐요. 어머님 잠깐 화장실 좀 들렀다 가요. 시어머니와 동서는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누더니 공중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동서가 치마를 고쳐 입고 나와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거기부터는 쇼핑하는 것 같아서 미행을 관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찝찝하긴 하지만 다음에 확실히 알아보기로 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 제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외출하는 게 힘들어졌답니다. 그래서 집에 붙어 있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집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몇 달 뒤 저는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와 아들 모두 건강하고 무사했답니다. 남편이 옆에 있어서 겁나는 건 없었고 출산 뒤에도 그 이가 저희 수족이 되어줘서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낳았다는 소식에 시댁,
그리고 아들 낳았다는 소식에 시댁 식구들이 총출동해 주셨어요. 시아버지는 이제껏 제가 얼굴 중 가장 기뻐하는 표정이었고, 시동생도 조카가 생겼다며 많이 좋아했어요. 형수님 수고 많으셨어요. 조카이가 정말 잘생겼어요. 형수를 똑 닮았다고요? 서방님이 이렇게 웃는 걸 다 보네요. 고마워요. 아버님 손자 어때요? 멋있어요. 그렇고 말고 내 평생 이렇게 잘생긴 애기는 머리털 나고 처음 본다. 우리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보다 훨씬 더 기쁘구나. 장하다. 세아가 감사해요. 아버님, 서방님. 그리고 뒤에서 팔짱 끼고 있던 시어머니와 동서는 제 아들을 보고 키득거렸습니다. 야야, 저게 잘생긴 거냐?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애기가 지 애미를 닮아서 추남이다. 추남 아이고 나는 저런 애기 데리고 길바닥 돌아다니지 못할 것 같다. 저도요. 아버님 저런 못난이를 낳았는데 아버님이랑 제 남편 좀 봐요. 뭐가 좋다고 저러는 건지 내 말이 나중에 내가 진짜 예쁜 아이를 낳으면 어쩌려고 저러는 거니? 어머님 제가 임신하면 좋겠어요. 뭐 아니 아직은 안 되지. 우리가 요즘 한창 불타오르고 있잖아. 알았어요. 어머님한테 사랑 좀 드리고 나서 나중에 애기 가질게요. 두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수다 떨었지만 제 귀에는 모두 들렸습니다. 웃고 시아버지가 제 아들을 안고 활짝 웃었습니다. 으르르르 까꿍 여보 우리 손 잡아봐. 큰 손자가 장군감이야. 좀 안아봐. 아 저리 치워요. 못난 일을 왜 안으라고 난리인 거야? 으유 짜증나.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장순한테 못난 일하니? 아유 됐어요. 나랑 둘째 새 애기랑 나갈 테니까 남은 식구들끼리 축하하고 지지고 볶다가 오세요. 세아가 나가자. 내 어머님 괜히 아까운 시간만 버린 것 같네요. 저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제 아들에게 그따위 말을 하는 걸 듣게 되자 두 사람을 가만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몸조리를 하고 건강하게 퇴원했고 집으로 돌아가 며칠 더 쉬다가 회사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친정엄마가 아들을 봐준다고 해주셔서 일을 계속하기로 했죠. 남편과 매 순간 함께하니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달의 시간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어지간하면 집에서 쉬라고 했는데 제가 아니라며 꼭 가서 축하해드리고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드릴 게 있다고 그게 뭔데 있어? 서프라이즈 한 선물. 오늘 어머님이랑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려줄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가겠다고 하면 말리진 않을게. 대신 오늘은 부엌이 들어가지 마. 나랑 동생이 출장 뷔페 불렀으니까 당신은 가만히 앉아만 있어. 그래 고맙다. 고마워. 당신 덕분에 출장비 패를 다 얻어먹어보네. 얼른 출발하자. 그렇게 시댁에 도착하자 시아버지는 왜 손자를 데리고 오지 않았냐고 아쉬워하셨고 시동생도 조카 주려고 장난감을 샀다며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주 볼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는 잠시 외출했다며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30분쯤 지나자 시어머니와 동서가 팔짱을 끼고 다정히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동서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려요. 다정하게 팔짱 끼고 있으니까 특별한 사이 같아요. 쟤넨 보자마자 별소리를 다 하네. 그럼 고부간에 다정하게 다니지 싸우면서 다니냐. 어머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희 사이가 질투나니까 저러는 거잖아요. 원래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시샘이 심하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피해의식도 심하고 애정 결핍도 많아 보이던거려. 하긴 없이 살았으니 그럴 만도 하지. 이야 우리는 오붓하게 앉아서 맛있는 밥 먹자. 어머님. 그런데 주방이 시끄럽네요.
뭐야? 출장 뷔페를 불렀나 봐요. 뭐 출장비 페 이게 다 뭐냐? 한준이 내가 부른 거냐? 한석이랑 반반 부담해서 불렀어요. 오늘 허리띠 풀고 제대로 드셔보라고요. 넌 뭐하러 출장 뷔페를 부르냐? 우리 집에 밥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당장 물러라. 판 깔기 전에 내보내라고. 시어머니가 목청을 높이며 출장비에 나온 조리사들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다들 놀란 얼굴로 있는데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환불은 안 된다며 음식값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쌍욕을 하며 치우라고 하더군요. 다들 나가 출장 뷔페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먹으라는 거야. 그거 다 조미료 덩어리잖아. 가지고 나가, 무조건 나가. 그러자 책임자가 당황해서 남편과 시동생에게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는데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무조건 나가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방문객들이 언짢은 표정으로 챙겨온 음식을 가지고 퇴장했습니다. 나중에 들었더니 남편이 위약금 20%를 지불했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분위기가 그렇게 깨졌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내가 편하게 있고 싶어서 네 서방 꼬신 거지. 이게 시어미 생일날 날로 먹을 생각이었냐? 애 낳은 게 벼슬인 줄 아나 봐요. 그러니 저렇게 팔자 좋게 앉아 있는 거죠. 야, 너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움직여. 내 미역국 끓이란 말이야. 네 어머님 빨리 준비할게요. 최고의 만찬을 차려드릴게요. 너 지금 비꼬는 거냐? 아니요. 진짜 최고의 만찬을 준비할 겁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그리고 동서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내가 만만해도 윗사람인데 애 낳아서 팔자가 좋다니 사과해 줄래? 뭐가 어째요? 사과 애플 내가 형님 소리 해주니까 윗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 저 짜증 나려고 해요. 어떡하죠? 야, 큰애 사과는 내가 해야지. 너 당장 내 딸 같은 둘째 며느리한테 훈계질을 해. 마음에 안 든다 하니까 갈수록 밉상의 진상이네. 이걸 그냥 확 저는 최고의 만찬을 준비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동서와 시어머니한테 사과를 했어요. 어머님 동서 두 분께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바로 생신상 준비할게요. 진작 그럴 것이지 겨우 이렇게 꼬리를 내릴 거면서 나한테 덤비려고 한 거예요. 참 못났다. 두 사람의 말에 남편은 물론이고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모두 인상을 찌푸렸는데 제가 시어머니 생신이니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곤 시장을 봐와서 미역국과 잡채, 생선조림, 한우 등등 식탁을 꽉 채웠답니다. 생일 케이크를 가운데 놓고 식구들을 불렀습니다. 모두 식탁으로 오세요. 준비 다 됐습니다. 식구들이 걸어와 식탁에 앉았는데 이번에도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야, 내 자리 없으니까 넌 바닥에 앉아라. 어머님 뽀삐랑 산책 보내면 되잖아요. 뽀삐가 똥 좀 싸게 해줘야죠. 아니 그 전에 오늘은 뽀삐한테 한우 좀 먹이려고. 야, 뽀삐 그릇에 한우 10점 담아서 바닥에서 먹여라. 형님 우리 집 서열 중 맨 꼴찌네요. 뽀삐보다 못하니까 7이네요. 걔보다 못한 인생이네. 제 꼴을 봐라. 우리 뽀삐가 훨씬 고급지지 않니? 당연하죠. 어머님 뽀삐가 훨씬 고급지고 우월하죠. 형님 바닥에서 뽀삐 한우 잘 먹이세요. 그리고 똥쌀 폼을 잡으면 바로 데리고 나가시고요. 시어머니와 동서를 뺀 식구들은 모두 표정이 불편했습니다. 이에 저는 활짝 웃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동서 제가 두 사람을 위해 서프라이즈 선물을 했는데 받아보시겠어요? 뭐 서프라이즈 그거 일요일에 방송하는 거 아니냐? 어머님 서프라이즈가 놀라운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 서프라이즈인지 뭔지 내놔봐라.
내가 놀라지 않으면 그건 서프라이즈 선물이 아닌 거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이 숨을 멈출 정도로 놀라운 선물이니까 텔레비전에서 하는 서프라이즈보다 더 놀라운 선물이라고요? 그럼 다 같이 숫자 좀 세워주세요. 54, 3, 2, 1땡.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알겠어요. 바로 열어드릴게요. 어머님 봤죠? 바로 도착했네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저는 인터폰으로 대문을 열어주었고 서프라이즈 선물을 든 사내 둘이 시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에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던 두 남자는 007 가방을 들고 저벅저벅 들어왔어요. 이 남자들 뭐니? 무슨 영화라도 찍는 거냐? 그러게요. 꽤 그럴싸해 보이는데 두 남자 중 하나가 007 가방을 눕히고 탁탁 소리를 내고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USB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그게 MOU 선물이 왜 이리 작은 거야? 저건 USB인데 형님 이게 무슨 선물이에요? 어머님 선물이 작아 보이죠. 그런데 바로 엄청 커질 겁니다. 007 요원 여러분, 바로 선물을 공개해 주세요. 그러자 다른 남자 하나가 가방을 열고 큰 화면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빔 프로젝트를 꺼냈습니다. USB를 꽂아서 벽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영상이 시작되었어요. 한 젊은 남자와 모텔에서 그 짓을 하는 더러운 영상이었죠. 이게 뭐야, 뭐하는 짓이야, 당장 꺼 끄란 말이야. 어머님, 제가 오늘 차려드린 밥상은 최고의 밥상이 아니라 최후의 밥상이네요. 다음 영상 쏴주세요. 그러자 검정 양복을 입은 심부름 센터 아저씨가 동서의 영상을 틀었어요. 이번에도 남자와 더러운 짓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어머님, 동서 영상이 아직 97개가 남았는데 다 틀어드릴까요? 아버님, 서방님 두 고부가 나란히 함께 바람 피우러 다닌 거 모르셨죠? 내일같이 외출해서 같은 모텔로 가서 각자 방을 잡고 있으면 바람 피울 남자랑 즐기다가 나오는 거죠. 고부간이 함께 바람질을 할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니 여태껏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어머님, 동서 찜질방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보고 수상하다고 생각했고 다음에도 또 그 모텔로 올라가더라. 난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인 줄 알고 엄청나게 놀랐다고. 그런데 심부름꾼 센터에 의뢰해서 알고 보니 각자 바람을 피우고 같은 시간에 나온 거였지. 아주 대단한 꾼들이에요. 제 말이 끝나자 심부름 센터 아저씨가 동영상 수십 개를 한 번에 벽에 싸줬습니다. 더러운 음성과 영상이 등장하자 시아버지와 시동생은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답니다. 두 분 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영상을 자세히 보더군요. 이에 겁을 먹은 시어머니와 동서가 각자의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더군요.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일단 미안해요. 내가 실수를 좀 했어요. 자기야, 화났어.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말이야. 그러니까 게임 같은 거야. 어머님이랑 나랑 재밌게 노는 게임. 우린 게임에 중독이 된 거고 이런 실수를 한 거야.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이건 그러니까 뭐라고 포장이 안 되네. 여보, 잘못했어. 두 고부의 말이 끝나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 바닥으로 끌고 나갔고 시동생은 동서의 귀를 잡고 끌고 갔습니다. 그리곤 바닥에 내팽개치고 사정없이 싸대기를 갈기기 시작했답니다. 제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도 않고 당황해서 고개를 돌리고 있었는데 저는 두 고부가 어떻게 처맞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째지는 기분을 즐겼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만하고 화 풀어요. 여보, 우리 대화로 풀자. 그만, 너무 아파. 이놈의 옆에 내가 졸부집 딸내미랑 같이 다니더니 허파에 바람만 잔뜩 들어갔구만. 어디 낮춰먹고 할 짓이 없어서 바람을 피워. 그것도 수십 명이랑 이 여편네야. 나한테도 그렇게 밝히더니 밖에서도 아주 가관이었구나.
이걸레야 두 고부는 제대로 얻어터지고 밟혔고 온몸이 망신창이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를 빌겠다고 시모와 동서가 나란히 넙죽 엎드려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여보 살려주세요. 나 한 번만 봐주세요. 시키는 건 다 할 테니 제발 쫓아내지만 마세요. 늙은이가 일탈한 거라 생각하시고 용서해줘요. 여보 나도 용서해줘. 이대로 쫓겨나면 친정에서도 날 받아주지 않을 거야. 불쌍한 인생 살려준다 생각하고 한 번만 눈 감아줘. 어머님이랑 내가 잘못했지만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 그러자 상황은 더 악화가 되었고 두 거부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되지도록 쥐어 터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저에게 묻더군요. 그래야 이거 다 내가 밝혀냈고 공개했으니 다음은 어떤 걸 계획했냐? 형수님 저는 아버지나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단계도 준비하셨죠? 딩동댕 내내 제가 다음 서프라이즈 선물을 데려가겠습니다. 54321땡 귀가 막힌 타이밍에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바로 들어오라고 전달했습니다. 이 웃고 검정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또 들어왔어요. 이번에도 역시 007 가방을 들고 왔답니다. 변호사님들 저희 아버님과 서방님의 변호를 맡아주시면 됩니다. 증거는 저기 벽에 영상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저거로 충분할 테니까 어서 이혼 소장을 써주시죠. 변호사들은 007 가방에서 노트북과 프린터기를 꺼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혼 소장을 써서 시모와 동서에게 바로 건네줬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아버님, 서방님, 어머님하고 동서를 내쫓으시기만 하면 법정에서 이혼 재판하고 위자료 받으시면 됩니다. 너 인연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너 가만두지 않겠어. 이 쓰레기 같은 년 남의 뒤를 켜서 인생 폭망하게 만들어 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최후의 만찬을 못 먹어서 그런가 두 분 다 혓바닥이 굉장히 기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요. 난 아버님과 서방님의 인생을 구해준 사람이에요. 누가 누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까? 얼른 일어나서 꺼지세요. 내가 오늘 널 끝장내고 나도 터져버리겠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달려들자 시아버지가 한 방에 시무를 넘어뜨렸습니다. 또 동서가 바닥을 기어 제 다리를 잡으려고 하자 시동생이 잡아 던져버렸네요. 이렇게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두 고부는 그대로 시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은 식구들은 다시 식탁 앞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답니다. 최후의 만찬이 아닌 남아있는 식구들의 최초 만찬이 되었어요. 그렇게 몇 주 뒤에 시부와 시동생이 이혼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수십 년간 살림한 이유로 위자료를 주지도 받지도 않고 몸만 나가라고 판결이 났고 동서는 위자료를 꽤 많이 주고 이혼당했답니다. 두 여자는 제 기억에서 끝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 데다 더는 동네에서 살고 싶지 않다며 집을 저희 부부 명의로 돌려주시고 시골로 떠나시기로 했어요. 고향에 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 하셔서 말리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시동생은 신혼집을 팔고 조금 더 큰 도시로 가서 혼자 살기로 했어요. 두 분 다 새롭게 시작하고 과거를 잊고 싶어서인지 살던 곳에서 멀리 떠났답니다. 결국 저택의 주인은 제가 되었고 뽀삐는 제 애완견이 되었어요. 몇 년 동안 이를 갈고 있다가 복수를 했더니 이런 승리를 만끽하게 되었네요. 남편과 아들과 넓은 집에서 사랑을 쌓아가며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 대문에서 쾅쾅 소리가 들렸어요. 저와 남편은 누가 온 건가 싶어 마당으로 나가봤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창문으로 넘어온 시모와 동서가 있었답니다. 이나 우리만 당하고 끝낼 줄 알았더냐. 뽀삐보다 못한 년이 내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해. 어머님 오늘 저녁에 쫓아내고 아주버님도 내보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집을 차지하자고요.
이 집만 가지게 되면 여기서 실컷 남자들이랑 즐길 수 있다고요?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럼 일단 우리가 당한 걸 전현에게 돌려주자. 네, 준비됐어요. 어머님 가자. 여보 옆으로 비켜 있어. 내가 혼자 상대할게. 당신 괜찮겠어? 그럼 별거 아니야. 내가 참아주니까 등신으로 하나 본데 오늘 제대로 내가 어떤 년인지 보여줘야겠어. 두 년이 손바닥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저는 주먹으로 두 년의 배를 툭툭 쳐줬습니다. 바로 허리를 숙이며 고통스러워하자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박치기를 시켜줬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두 고부가 나아 빠졌습니다. 그것으로 게임은 끝이었죠. 의이고 나한테 줬으면서 왜 굳이 찾아와서 매를 벌고 그러세요? 어머님 동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야. 더 험한 꼴 보여줄까? 뽀삐 저희 뽀삐가 방에서 뛰어나와 제 앞에 꼬리를 살랑거렸어요. 뽀삐 쉬아랑 응아 준비. 두 여자한테 발사. 이 똥개가 어디다 오줌을 갈겨? 어머님 저한테는 똥을 쌌어요. 내 얼굴에 쐈다고요? 나한테도 쐈어. 이 녀석 설사라고. 뽀삐 잘했어. 그만 들어가 봐. 강아지로 마지막 모욕을 주며 확실하게 전해줬습니다. 어머님 동서 이제 누가 서열이 가장 높고 낮은지 알겠죠? 두 사람은 내 뽀삐의 대소변보다 못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썩 꺼지세요. 당장 그 분하다. 내가 집도 빼앗기고 재산도 한 푼도 못 받고 코스텔에 살고 있다. 너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 네, 그러니까 저한테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길바닥에서 노숙하는 줄 알았는데 고시텔식이나 되는 곳에 살고 계신다니까 아쉽네요. 그리고 동서 친정에서 쫓겨났다며 지금 어디서 지내는 거야? 형님, 난 공장에서 숙식하고 있어요. 위자료 때문에 생긴 빚을 갚으려면 앞으로 선율은 더 개고생해야 한다고요. 3년이고 그건 너무 짧아. 동서가 나한테 한 짓이나 서방님한테 한 짓으로 봐서는 최소 10년은 고생해야 하는데 아무튼 둘 다 실컷 똥 맛봤으니 그만들 가봐요. 한 판 더 하고 싶으면 일어나서 덤비든지. 그러자 두 고불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 사과를 하더군요. 세아가 내가 잘못했다. 나 여기서 지내기만 해주면 우리 과거를 깨끗이 잊고 살 수 있을 거야. 나도 너도 서로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하자. 형님. 저는 이 집에서 사는 것까지 바라지 않아요. 제 남편한테 위자료 주면서 생긴 빚만 갚아주세요. 그럼 다신 형님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을게요. 두 사람 말도 안 되는 부탁하지 말고 그냥 나가세요. 여보, 손님들 나가신다. 문 열어드려. 아가 꼭 그래야겠니? 날 버려야만 하는 거니? 형님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버리지 말아주세요. 뽀삐 다시 부를까요? 저 요즘 변비가 심한데 오늘 두 사람 면상에 마저 싸게 해줄까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두 여자는 얼굴에 뽀삐의 똥치를 한 채 네 발로 기어서 나갔습니다. 짐승 같은 짓을 한 두 여자가 네 발 짐승이 되어 기어 나가는 걸 보게 되니 참 우습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남편이 불편했을까봐 마음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는 신모하는 더는 남은 정이 없다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제 신모와 동서는 그날 마지막으로 보고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하고 있답니다. 저희 세 식구는 저택에서 멋들어지게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전업주부로 아이를 키우며 지내고 있고 남편은 공장에서 차장으로 진급해서 관리자로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벼락부자가 되자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지 제 시어머니 이야기로 많이 느끼셨겠죠? 그리고 시원한 복수까지 통쾌함을 맛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글을 줄이고 물러가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